이재명이 참 이상해졌습니다. 정말 급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즘에 이재명의 행동이나 말을 바라볼 때에 이재명이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 속에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재명 하늘의 뜻을 이제 알았네. 이것이 제목이자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재명 하늘의 뜻을 이제 알았네. 화산지대에 휴화산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활동을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이렇게 알고들 있었는데 이것이 터질 기미를 보일 때에 모두가 긴장을 하고 불안에 떱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모습같이 민주당이 터지기 직전에 화산 모습처럼 먹구름과 긴장에 쌓여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3월 1일 3.1절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연평도의 꽃게밥이 될 뻔했었다. 그야말로 근거도 없는 저질 수준의 개그를 펼쳤었는데 어제는 국회에서 또다시 끔찍한 발언을 했습니다. 2년 전의 일인데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었죠. 그래서 비록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처리를 받긴 했었지만 그 악몽을 떠올리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발언을 어제 한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 당내 일부 인사와 검찰이 짜고 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다 지나간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었죠. 그리고 검찰과 당내 비명계가 이것이 짜고 한 짓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혔던 일이라든가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등 그리고 당내에서 움직이며 자신에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것 그리고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것을 맞춰보니까 다 짜고 한 짓이었다. 짰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추측이긴 하다. 추측이긴 하지만 대충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발언을 한 것이죠.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물론 이재명은 매번 아주 교활한 말 장난 그리고 독소를 포부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미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발뺌을 해고 말았습니다. 늘 이런 식이 이재명식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무서운 말이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본인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당당하게 검찰이 부르면은 100번이라도 나가겠다라고 아주 소신에 찬 얘기를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던 것이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투표가 이어지자 자기 말과는 반대로 어느 누가 체포하려고 찬성을 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신이 한 발언이었다. 이 말을 할 때는 그야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흉기를 갖고 있는 그런 발언입니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체포 동의안의 포기 발언은 당내에서 나를 비난하는 비명계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적군을 가려내는 방법이었을 뿐이다. 그런 음흉한 흉계를 안고서 자신은 국회에서 당당하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검찰의
100번이라도 나가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가리는 확실한 방법을 자신이 썼다는 데에 투표를 통해서 찬반 확실히 가릴 수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방법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개판이고 아사리판이라고 하지만은 이 정도로 무서운 곳이 국회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정청래와 박찬대 뭐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비명계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부은 바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밝혀내겠다. 고름은 결코 살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막말을 동료들에게 퍼붓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2년 전의 일인데 이재명이 왜 이 시점에서 연평도 꽃게밥 얘기와 함께 이 말을 또 거부 꺼냈을까요? 본인 말로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의 입에서는 당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말 어떻게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당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넓은 그릇이 큰 지도자인 양 당내에서의 비판의 소리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속된 표현을 해서 미치고 환장을 노릇다니겠습니까? 속으로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지만은 애써서 아주 태연한 척 그릇이 큰 도량 있는 정치인답게 당내에서는 비판의 소리 다양한 소리가 나와도 그것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공자 뺨칠 정도의 그러한 점잖은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비명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까? 김경수도 만나고 김부겸도 만나고 여기에 3번씩이나 완전히 인격 살인까지 했었던 박용진이까지 만나면서 손잡고 이제는 오해 풀었다. 앙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박용진이 했었는데 그리고 김동연을 만나서는 조금 쓴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김동연도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의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미소를 띄웠던 것이 이재명 그 표정 아니었었습니까? 이것이 다 지지율이 답보 상태니까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쇼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용을 쓰고 있는데 아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쾌쾌 묵은 구닥다리 2년 전의 얘기를 왜 꺼냈을까? 그러면서 통합을 왜 외쳤을까? 이런데 손은 잡고 있지만은 어느 미친 놈이 손을 잡고 통합에 응하겠습니까? 손 잡고 하자는 그 사람이나 손 잡아주고 내미는 그 사람이나 똑같이 정신병자들 아니겠습니까? 속내에다는 여우를 숨겨놓은 채 손잡자고 하는 이재명이 정신 이상자일까? 아니면은 손을 내밀면서 속 없이 웃고 있는 그자가 통합의 대상자일지 누가 진실된 사람입니까? 지금 한 표가 아쉽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보수 소리까지 하고 또 기업인들도 만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자다가 봉장 두드리는 격도 아닌데
이게 무슨 행동일까? 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 또 주변 환경이 자기를 자꾸 옥죄어 오니까 불안해서 이해할 바도 못 되는 건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헛발질은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평도 꽃게 발언, 이것이 왜 나왔습니까? DJ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 미수 사건, 여기서 수장을 시키려 했네 안 했네, 그것으로서 김대중에게 몰표가, 동정표가 쏠리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을 노렸던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김대중과 이재명을 같은 반열에 놓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왜 연평도 앞바다에 꽃게 밥 운을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전혀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얘기의 대상 자체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콧방귀를 끼는 바람에 없던 것이 되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재명이 또 한 번 잔머리를 굴렸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은 제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 후면은 글쎄요, 윤석열의 탄핵 판결보다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항소심 판결,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정상적으로 판결을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지자 오락가락한 행복을 보이고 있는 고민정이가 여기에 숟가락 하나를 얹혀놓고 이재명에게 불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재명의 선전도구로서 앞잡이 역할을 자처했었던 고민정인데 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에게 하는 얘기가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돈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재명이 최근 펼쳐온 정책적 광폭 행보와 비명계의 포용 시도의 취지가 이번 발언으로 무색해졌다.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고민정의가 이런 이재명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처음 듣는 얘기다, 만에 하나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면은 그게 누구라고 한들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한다면은 동의하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고, 진짜로 민주당에서 그런 뒷거래가 있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말을 얹을수록 당내 분열 혹은 여러 논란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스스로 뚜껑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렸던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고민정이 그 당시에는 문재인 친명계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문계였기 때문에 고민정이가 이재명에게 쓴소리를 했는데 반드시 그 배후 뒷거래라는 것을 밝혀라 라고 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재미있게 판이 돌아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통합을 하는 줄 알더라. 당시에 찬성표 던진 사람을 색출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야말로 이재명이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볼장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개버릇 남 주겠습니까? 개꼬리 3년 묵힌다고 해서 쪽제비털, 황모, 붓, 고급 붓을 만드는데 쓸 수가 있겠습니까? 개딸들이 이재명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가 수박 논쟁 아니겠습니까? 자,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씨. 이재명 당신은 자신이 일극 체제를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이런 발언을 했겠지만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빨갱이들 공산당 놈들이 하는 그 수법 중에 하나가 치고 빠지는 식입니다. 치고 빠지는 식. 이번에 연평도의 꽃게밥 발언이라든가 어제의 발언으로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앞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하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이제야 늦게나마 알았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